히로시마 사람들이 차별을 당해요? 예, 가장 흔한 게 히로시마 출신 여성들에 대한 차별이었는데요. 이제 이들이 방사능에 피폭되었을 수도 있다. 이것 때문에 임신을 하면 기형아를 낳는 거 아니냐, 또 임신을 못하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들이 있어가지고 결혼을 약속했다가 파혼을 당한다거나 직장에서 채용이 되지 않는다거나 이런 차별들이 히로시마 사람들에 대해서 많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기숙사의 공동 목욕탕에 몸을 담그고 있을 때였어요. 친구 중에 한 명이 제 등에 난 상처에 대해서 묻더군요. 히로시마 원폭 때 화상을 입은 상처라고 대답했더니 누가 뒤에서 그러는 거예요. 뭐 히로시마? 야 빨리 도망가자. 원자폭탄에 독이 옮을라. 그러더니 정말 썰물처럼 모두들 목욕탕에서 빠져나가더군요. 지금도 히로시마에 방사능이 남아있지 않느냐 이런 걸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건 그렇진 않습니다. 그때 원자 폭탄의 크기라는 게 별로 크지 않았고 땅이 아니고 하늘에서 터졌기 때문에 실제로 땅에 떨어진 방사능이 그렇게 많지 않았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세월이 많이 지난 지금은 방사능에 대한 걱정이 없다고 그러는데, 그리고 당시에는 낙진이나 그런 것들 때문에 피폭을 당한 사람들이 있었고, 피폭을 당하지 않았더라도 히로시마 사람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저 사람들한테 뭔가 문제가 있을 거야, 이런 식으로 차별을 많이 당할 수밖에 없었죠. 그러고 보니까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있은 후에 후쿠시마 출신 여성들도 비슷한 차별을 겪었다는 얘기를 들은 것 같네요. 지금도 히로시마 사람들에 대한 편견 그런 게 남아있나요? 참 안타깝게도 지금도 완전히 사라지진 않았습니다. 불과 2, 3년 전 일인데요. 히로시마 카프란 프로야구 팀이 있어요. 근데 이 팀이 상대 팀이 어느 팀인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큰 점수를 이겼거든요. 그랬더니까 이제 상대 팀 팬들이 당연히 화가 났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인터넷 게시판에다가 이 히로시마 카프를 욕하는 글을 올린 거예요. 그런데 그 글을 올리면서 캐로가스라는 표현을 써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이 캐로가스가 무슨 뜻이냐면은 화상을 입어가지고 녹아내린 것 같은 피부, 그 상태를 캐로이드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일본어에서 아주 못나고 하찮은 인간, 이런 식으로 이제 사람을 경멸하면서 부르는 표현이 가스라는 말이 있어요. 근데 이 캐로이드와 가스를 합쳐서 캐로가스라는 말을 만들어서 히로시마 사람들한테 많이 썼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옛날에 쓰였던 말인데 사실은 지금도 이런 식으로 히로시마 사람들을 차별하거나 그러는 용도로 아직까지도 쓰여지고 있었던 거죠. 진짜 너무하네요, 진짜. 또 히로시마를 그렇게 멸시하면서도 또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게 일본이기도 한데요. 전쟁이 끝난 지 이제 2년 후 1947년에 히로시마 평화제전이라는 행사가 벌어집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는 거죠. 우리는 피해자다. 세계에서 처음으로 핵폭탄을 맞아서 이렇게 무고한 시민이 몇십만 명이 한꺼번에 죽은 비극을 겪은 우리는 비극적인 피해자다라는 입장을 적극적으로 알리는데 이 히로시마를 활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원폭 피해자로서의 히로시마를 이제 부각시키는 행사인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히로시마에 왜 원폭이 떨어지게 되었는가에 대한 원인에 대한 설명이 없다는 거예요. 근본적인 설명이 없이 그냥 히로시마를 아니면 일본을 일방적인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그런 자리가 되어버린 거죠. 태평양 전쟁이 왜 일어나게 됐고 왜 이게 히로시마 원폭으로 이어졌는가에 대한 설명이 없다는 말씀인 거죠. 그렇습니다. 히로시마 사람들은 어렸을 때부터 평화교육이라는 교육을 따로 받는데요. 반전, 반핵 교육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히로시마의 비극이 일어난 그런 자세한 내용은 알겠는데, 그렇다면 왜 여기에 폭탄이 떨어지게 되었는가에 대한 설명이나 교육을 받았느냐라고 물어보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교육은 받은 적이 없다. 그리고 실제로 그럼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 아냐고 물어보면은 모른다라고 대답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걸 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교육을 하지 않는 거예요. 앞부분을 교육하지 않고 우리가 어쩌다가 미국과 전쟁을 하게 되었는데, 그러니까 미국과 전쟁을 하게 된 이유도 미국이 압박을 가해서 우리의 생존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전쟁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게 일본의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전쟁을 하게 됐는데 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원자폭탄이라는 듣도 보도 못한 잔인한 무기를 히로시마에다가 떨궈뜨렸다. 이런 게 하나의 내러티브가 되는 거죠. 혹시 그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종이학을 1000마리 접으면 소원이 이루어진다. 알죠. 그거 모르는 사람 없죠. 근데 그 얘기가 사실 원래 일본의 민간 설화 같은 데서 전해져 오는 얘기인데요. 이 종이학 1000마리와 소원에 관한 이야기가 전 세계적으로 유명하게 된 계기가 바로 또 이 히로시마 원폭입니다. 사사키 사다코라는 여자아이가 있어요. 네. 이 여자아이가 2살 때
원자 폭탄이 떨어졌는데 집이 폭심지에서 그렇게 멀지 않은 곳에 있었는데 기적적으로 살아남았답니다. 기적적으로 살아남았는데 문제는 대피하는 과정에서 이제 방사능 낙진을 맞는 바람에 피폭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12살 때 백혈병이 발병을 해요. 그래서 이제 이제 어린 친구가 자기의 병을 낫게 해달라고 소원을 빌면서 이제 종이학을 접기 시작했는데 결국 그 1000마리를 다 접지 못하고 644마리까지 접었을 때 결국 숨을 거두고 말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친구들이 그게 너무 안타까워서 나머지 이제 300여 마리의 종이학을 접어서 1000마리를 채워서 사다코와 함께 땅에 묻어주었다. 이제 그런 얘기가 퍼지면서 이 종이학 그리고 사다코라는 여자아이가 반전, 반핵 운동의 하나의 심볼처럼 떠오른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그 히로시마 평화공원에 가면은 사다코의 동상이 있습니다. 동상이 있고 그 동상 아래에 보면은 수천 마리의 종이학이 매달려 있는데 그게 이제 세계 각국에서 사다코를 기념하기 위해서 종이학을 1000마리씩 묶어가지고 보낸 것들을 거기다가 이제 전시를 해놓은 겁니다. 가슴 아픈 이야기네요, 진짜. 그런데 이 이야기에 이제 반전이 있어요. 네? 반전이 있어요? 나중에 이 사다코의 아버지가 얘기를 했는데 사실 사다코는 죽기 전까지 종이학을 1400마리를 접답니다. 1000마리를 많이 넘었는데요? 이게 좀 웃으면 안 되는 얘기인데 아니, 그럼 그것도 결국 프로파간다였던 건가요? 그렇죠. 이제 아이의 이야기를 이제 그런 선전도구로 이제 이용을 했던 건데 이제 일본이 무고한 피해자라는 이미지를 만드는데 사실 이 사다코의 얘기만큼 이게 또 슬프고 아름다운 이야기가 또 없잖아요. 그렇죠. 사다코뿐만이 아니라 그 히로시마를 대하는 일본 정부의 태도 자체가 항상 이런 식입니다. 추모공원 같은 일본을 피해자로 보이도록 만드는 그런 시설은 굉장히 빨리 만들어지고 원폭 슬럼을 재개발한다던가 사람들이 살아야 되는 직접적인 시설을 복구하는 데는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원폭 슬럼이 정말 거기는 완전 사람이 살 수 없을 정도의 그런 슬럼이었는데 그게 재개발이 시작된 게 1970년에 들어와서였어요. 그리고 히로시마 역 주변이 엄청 폐허 같은 낡은 곳이었는데 그 지역에 대한 재개발은 2000년대 들어서야 이루어집니다. 그럴 정도로 주민들이 실생활에서 느낄 수 있는 재건 사업은 상당히 더디게 이루어졌던 거죠. 박사님 얘기를 쭉 듣다 보니까 히로시마에 대해서 관심이 좀 생기는데요. 일본 정부의 프로파간다가 아니라 이곳의 실상을 제대로 알려주는 자료라고 할까요? 저같이 잘 모르는 사람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을까요? 맨발의 겐이라는 만화가 있습니다. 많아요. 예, 이게 나카자와 게니치라는 작가가 그린 건데 옛날 작품이에요. 1973년에 나왔습니다. 나카자와 본인이 히로시마 출신이라서 피폭을 경험하기도 했고 또 그 이후에 비참한 삶을 자신이 살아봤기 때문에 이 핵 문제와 일본의 군국주의에 대해서 이 만화로 상당히 날카롭게 비판을 합니다. 명작이에요. 아주 볼만한 작품입니다. 한번 봐야겠네요. 지루하진 않나요? 그런데 약간 마음을 준비하셔야 되는 게 지루한 거는 그렇지 않을 거라는 생각되는데 그림이나 묘사가 상당히 좀 고어한 부분이 있습니다. 고어하다고요? 이게 피폭 직후의 상황을 이제 리얼하게 묘사를 하다 보니까 네. 화풍이 좀 그런 거죠. 아, 이제 히로시마 지역의 학생들이 어렸을 때 이제 이 만화를 읽었던 학생들이 많은데 이 중 상당수가 뭐 이 만화 때문에 트라우마가 생겼다. 아니 그 정도예요? 예, 그런 얘기를 할 정도입니다. 하지만 뭐 명작이란 사실엔 변함이 없으니까 네. 한번 시간이 있을 때 읽어보시죠. 네, 알겠습니다. 꼭 한번 시간이 된다면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박도영 박사님을 모시고 히로시마에 대해서 여러 이야기를 해보았는데요. 다른 곳에서 들어볼 수 없었던 얘기들을 들을 수 있어서 참 좋았습니다. 앞으로 자주 모셔야 될 것 같은데 예, 저야 뭐 불러주시기만 하면 상당히 긴 이야기였지만 여기까지 말씀도 잘 해주시고 저도 잘 들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 만화도 꼭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여기까지 잘 보셨나요? 그렇다면 잊지 마시고 구독이, 좋아요, 알림이도 꼭꼭 눌러주시고요. 오늘도 좋은 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기갑선이었습니다.